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 도시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 세계 빈곤을 퇴치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청사에 마련된 지구마을. 지난 1월 청사 지하에 시민청을 개관하면서 지어진 공정무역 가게입니다. 이곳 카페에서는 동티모르, 멕시코, 네팔 등 제3세계에서 생산한 원두를 공정무역으로 들어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한국 YMCA, 기아대책 등을 포함해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회원단체 7개가 연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200~300명의 시민들이 찾을 만큼 반응도 좋습니다. 이 밖에 의류, 초콜릿, 공예품 등 제3세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정무역 상품도 다양합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무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노동 착취당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일을 하고서도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알게 되었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가게들이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더 공정무역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가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두 8개의 공정무역 단체가 운영 중이며 연 매출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비한 수준.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공정무역 도시 추진을 선포한 서울시가 민관 협동으로 공정무역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가스탕을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 마을로 만들어 세계의 공정무역 바람을 일으킨 브루스 크라우더는 인구 5천 명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공정무역 운동이 런던, 구마모토 등 세계적인 대도시까지 확산되었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정무역 사회를 이루면 세계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not forced on people. Revolutions are not forced. They happen from the bottom up. But, and this is very important, it's the job of the organizations involved, the governments, the local authorities, to recognize the action that's been taken. 한편 기독교계도 공정무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YMCA는 지난 2004년부터 피스커피라는 이름으로 동티모르와 공정무역 커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익금은 동티모르의 평화 재건과 커피 생산 농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Hanesan hari infraestrutura, hanesan escola, sistema cuidado da saúde, sistema solar, nebe simples, hakbit una ba an rasik iha, local ho sufficient. 서울시는 공정무역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가게 설립, 공정무역위원회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으면 세계 공정무역기구에 공정무역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 이웃 돕기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더 많은 소외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세군은 연중 모금과 보다 전문화된 사역을 위해 자선냄비를 구세군 본부에서 독립시켰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28년 일제강점기 서울 명동에서 시작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로 85년째를 맞은 가운데 자선냄비 모금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자선냄비 모금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이웃돕기 사역을 위해 자선냄비 본부를 출범한 것입니다. 구세군은 교계, 정부, 사회복지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범식을 갖고 더욱 깊이 있는 나눔과 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자선냄비 본부 직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노원적으로 실천한다. 이번 자선냄비 본부의 출범은 12월과 1월 겨울에 집중됐던 자선냄비 모금을 연중 상시 모금 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선냄비가 이웃돕기 캠페인의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 규모에서는 크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선냄비본부는 모금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현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팀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70억 원이었던 모금 규모를 내년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모금과 배분 쪽의 사관들이 현재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이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메이저급 우리 모금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하려고. 앞으로 자선냄비본부는 모금과 배분, 예산 집행 세 부문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각 부문에 대한 전문 인력도 더 양성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 집행은 자선냄비본부가 직접 후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역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구세군이 운용해온 학교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폭을 조정해 구세군 외부에 지원되는 후원 비율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법인 내에 있는 시설들 50%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50%를 사용하는 그런 자선본부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은 이번 자선냄비본부의 출범은 자선냄비 10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약자들의 필요를 기부자들에게 잘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자선냄비본부를 출범시키고 보다 더 모금과 나눔운동에 전문적으로 국민들 가까이 사회적 약자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편 구세군은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들어와 106년째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교단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자선냄비본부를 출범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소외이웃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온 자선냄비의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쌍용자동차 해직 근로자들의 송전탑 고공농성이 17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나타내고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회협은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 마무리에 대한 논평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오던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 부지회장의 노고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철탑 농성을 마친 데 대해 교회협은 노동자의 악화된 건강 때문에 철탑에서 내려온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쌍용차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국정조사와 사측의 책임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지난 7일 고공시위 농성이 진행됐던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 송전탑을 방문했으며 이튿날 시위 노동자들은 171일 동안의 농성을 마치고 송전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세 번째 기획마당이 열렸습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한 세 번째 기획마당에서는 신학교육, 봉사, 다종교에서의 복음 증언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학교육에 관한 에큐메니컬 개약, 21세기 봉사에 관한 신학적 관점, 다종교사회에서의 기독교 증언 등 세 개의 WCC 공식 문서를 재해석하고 이 문서에서 정리된 신학적 입장이 향후 WCC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김성은 교수는 다양한 영향으로 종교적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신학교육과 봉사, 다종교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와 정책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네 번째 WCC 기획마당은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카이로스 지구, 카이로스 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릴 계획입니다.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미국 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에큐메니컬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 YWCA 등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 침례교 등 미국 내 개신교단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전협정, 여성과 평화,
인도주의, 탈북자, 핵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며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성명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치권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에큐메니컬 평화 컨퍼런스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기독교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교회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업체와 협상을 통해 일정량의 정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보급하는 클린 사이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현재 주요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을 당하면 교회 내 모든 컴퓨터에 대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회는 먼저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컴 오피스에 대한 일괄 계약을 진행하고 총회 산하 교회와 단체들이 연간 14만 원으로 한컴 오피스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금전적 부담으로 구매하기 힘든 교회들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클린사이트 프로모션은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신청은 예장통합총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97회 정기총회 파행 여파로 정준모 총회장 등 총회본부와 갈등을 빚어온 합동비대위는 당초 5월 말에 목사 장로회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고 오는 6월 총회본부가 개최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실무진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총회 구성원들이 진솔하게 회개해 총회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며 총회 화합과 정상화를 위해 기도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별도로 기도회를 개최하지 않은 만큼 총회장 근신 등이 포함된 2.18 합의정신 차원에서 총회 측이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잊혀진 제자도의 저자 댈러스 윌라드 박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윌라드 박사는 복음주의 지성의 부흥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췌장암 판정을 받은 후 투병해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제17대 총장에 현 유석성 총장을 재선출했습니다. 총장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유 총장은 결선 투표에서 2사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임기는 2016년 8월까지입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선교사와 파송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안산 동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응급처치, 양리학, 수지침 등을 교육합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예배와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올라라는 주제로 오는 23일 서울 서빙고동 서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남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다만 주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니까요.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대전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부산이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